자, 지금부터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갈 텐데, 잘 보시면 이런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산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비교를 해보면 이산 확률 분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별량이 값이 하나하나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표현한다면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x1이 얼마? 그러면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량이 딱딱딱딱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동전을 5번 던져요. 몇 번? 5번.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게 물어보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x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죠? 하면 한 번도 안 나와.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별량이 어떻다? 딱딱딱딱 분리돼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각각 끊어지는 경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속 확률 분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별량의 값 자체가 결국에는 범위 값으로 설명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 별량의 값이 이렇게 범위 값으로 표현이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신체 검사 받으려고 밥을 굶고 왔어요. 그럼 체중계 올라갔어. 그때면 체중이 82가 나온 거야. 그쵸? 근데 이 82는 내가 1년 내내 82인 거야? 아니겠지. 지금 이 순간만 82인 거야. 그럼 여기서 체중계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물을 1리터를 마셔요. 껄떡껄떡. 그럼 어떻게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 살은 어떻게 돼요? 82에서 찌기 시작하겠죠.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밥을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내가 뭐 볼일을 본다든지 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체중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체중은 82다가 아니고 82의 어라운드에 있을 거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먹는 것,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 다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은 이렇게 확률 변수가 어때 하면은 하나의 값으로 각각 규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범위 값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면 딱딱딱 끊어지는 것에 관련된 전체 내용, 정리된 지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도 범위 값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냐?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꼭 가슴에 새기세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는 어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도인 거예요. 전체를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지도. 그게 가장 중요해. 꼭 기억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주면 나는 뭐 한다? 써먹을 거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시면 돼요.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만들어 먹으셔야 된다. 그게 이 수업 내용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산 확률 분포 표예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만든다예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었냐? x 현재 px가 나옵니다. 자, 이 표 그랬더니만 x1, x2 해서
나중에는 xn-1, xn까지. 토탈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1이야.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했어요. P1, P2 해서 Pn-1, Pn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꼭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만들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면은 첫 번째, 기본적인 배경. 우리가 이거는 조건문이라 설명하면 되겠죠? 조건문, 내 내용. 1번, 선생님, 기본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확률의 총합.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싹 다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지만 P1, P2, P3에서 Pn까지 다 합쳐준다면 이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야 라는 사실은 기본 옵션이니까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분 확률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부분 확률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선생님 X가 만약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건데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키워드는 교집합이 없어요. 뭐가 없다? 교집합.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A일 때 확률서부터 해서 X가 B까지의 확률을 각각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확률 값을 더해 준 거와 같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목표는 뭐지? 라고 하면 목표는 바로 미정 개수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P1, P2, P 해서 이 확률 중에서 미정계수가 있다면 그 미정계수를 나는 구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뭘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평균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는데 방금 전 우리 강의에서 평균 배웠을 때하고 뭔가 다른 점 느끼셨어요? 아까는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별량을 다 더한 후 n으로 나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표에는 뭐가 있죠? 했더니 px가 있어요. 갑자기 왜 확률이 나왔지? 라는 의문점 하나. 두 번째,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x1, p1, x2, p2 해서 위하고 아래를 꼭 기억하세요. 끼리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x1, x1, p1, x2, p2에서 나중에는 xn, pn까지 곱할 거야. 물론 이건 필요 없지만 용어 정리하는 입장에서 적어준다면 바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왜 끼리끼리 곱하지? 라는 설명인 거죠. 그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 설명해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공을 이렇게 10개를 넣어놨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구공 같은 건데 포켓몬스터 아시죠? 거기 있는 포켓볼처럼 딱 비어있는, 속이 텅 비어있는 공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선생님이 10개에다가 이제 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 개수 이렇게. 하나는 10,000원짜리 넣겠습니다. 한 개. 5,000원짜리 몇 개 넣을까요? 2개. 1,000원짜리 몇 개 넣을까요? 3개. 그 다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원짜리 4개. 토탈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공에다가는 10,000원짜리를 딱 접어서 넣고요. 봉했고요. 5,000원짜리를 2장을 각각 한 장 하나씩, 그래서 공 2개에다가 하나하나씩 5,000원씩 넣은 거야. 1,000원짜리도 3개, 나머지 꽝 4장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을 가지고 전부 다 통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휘저었어요. 이렇게 막. 그쵸? 그러면 이제 누가 10,000원짜리인지 잘 모르겠네. 맞아요. 자, 이때 야, 공 뽑아봐. 그 뽑아서 나온 그 공
공에 딱 오픈했을 때 적힌 금액 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10,000원짜리면 좋겠네 라고 손을 넣겠지만 잠깐! 왜요? 참가비 내라. 나도 먹고 살아야죠. 참가비 내라. 얼마? 3,000원 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3,000원 내고 내가 한번 이 게임에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공을 뽑기 전에 한번 살짝 이게 주머니를 봤어요. 그러면 공이 10개가 보이네? 그럼 어때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공 만져보다가 아닌 것 같죠? 옆에 있는 공도 만져보고. 그쵸? 몇 번 망설인단 말이야. 왜? 3,000원 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망설이죠 하면은 지금 내 눈에는 모든 공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10,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고개를 휘저으면요, 전부 다 5,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해요.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해요. 그쵸? 내가 공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의 가치는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 하나에 적어도 이 공 하나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적어도 얼마짜리일까 라고 한다면 이 전체 금액을 공 10개가 똑같이 논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공은 몇 개? 10개. 10,000원짜리가 몇 개? 하나. 그리고 5,000원짜리 몇 개? 2개. 5,0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3개. 이런 식으로 3개. 빵원짜리가 몇 개 하면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금액은 이렇게 돼서 23,000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000원을 10을 나눠주면 얼마 나오냐면 2,300원의 하나의 공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대값.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평균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10개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적을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10,000원짜리가 몇 개야? 그러면 1개. 5,000원짜리가 몇 개야? 라고 하면 2개. 1,000원짜리가 몇 개야? 라고 하면 3개로 묶을 수 있고, 빵원짜리가 몇 개 하면 4개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자, 요건 뭐죠? 개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걸 전체 10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하면은 10,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2. 1,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3. 빵원짜리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10개 나눈 것을 미리 가까이 개수에 뿌려주는 거야. 아니, 뿌렸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이거는 10,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5,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1,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빵원짜리가 나올 확률이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n분의 1이 각각의 개수랑 결합하는 순간 뭐가 됐다? 바로 확률 값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는 뭐였냐면 x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빵원짜리 토탈 몇 개야? 하면 개수. 이걸 F라고 잡아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냐면 도수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 도수. 다른 말로 하면 개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하면 1개, 2개, 3개, 4개, 토탈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까지 개념은 각각의 금액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5,000원짜리가 2개 나와도 그냥 5,000원, 5,000원 이렇게 별량을 따로따로 봤던 거고, 이제는 같은 별량끼리 좀 묶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거 2번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만들어준 게 이 n으로 나중에 끝나는 거, 이 10을 나눠주는 과정을 미리 먼저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토탈 확률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만들어진 내용, 그 과정 중에서 이 가운데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x, p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랑 곱해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곱하게 되면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둘, 1,000원짜리 셋, 0,000원짜리 넷라는 바로 이 개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분의 1 어디 갔다? 미리 결합해서 확률값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원하는 n분의 1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n분의 1 포함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바로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내용을 모른 채 공부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요 개념들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셔서 선생님이 설명을 미리 해드렸고요. 왜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과 문제풀이가 다르지?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분산 구해줘 라고 설명했어요. 분산 구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이 방법으로 문제 푸는데 첫 번째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한 후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왼쪽 가보시면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x제곱 평균을 어떻게 구해? 하면은 여기다가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끼리끼리 곱하시면 뭐가 돼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준다. 그런 후 실제 평균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x에 관한 평균, 그것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 구해줘 라고 한다면 루트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중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산 확률 분포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자, 바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러면 심화 이게 되는 거죠. 심화가 된다면 내가 낼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2에 ax 더하기 b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것은 분명히 뭐에 관한 분포도였어? 하면 x에 관한 분포도를 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질문은 ax 더하기 b에 관한 분포도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x에 관한 평균을 구해준 후 거기다가 얼마를 a를 곱해주시고 b를 더해주면 된다는 걸 잊지 말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분산을 v의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을 구해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뭐다? x에 관한 분산을 구해준 후 거기다가 얼마를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설명 깔끔하게 이게 매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 정리와 동시에 매핑까지 끝난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통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